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에서 일하는 건축가 김종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뉴욕 911 메모리얼 풀입니다. 무너진 쌍둥이 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이 풀이 자리하고 있고, 풀 주변엔 그때 희생자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메모리얼 뮤지엄이고요. 더 멀리에 다시 지은 무역센터 건물이 서 있습니다. 제 앞에 풀과 무역센터 사이에 메모리얼 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면 길 건너에 공사 중인데요. 911 때 무너졌던 그리스 정교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교회 오른쪽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드나드는 차량을 검문하는 Vehicular Security Center이고, 그 위는 리버티 파크입니다. 위에서 보면 세인트 니콜라스 사원이 있고 그 아래 리버티 파크가 보입니다. 예전 쌍둥이 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에 메모리얼 풀이 하나씩 있고 뮤지엄이 있고, 그 주변으로 타워 1, 3, 4가 있습니다. 타워 2는 건설 중이고요. 퍼포밍 아트 센터도 공사 중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인 트랜스포테이션 허브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트랜스포테이션 허브입니다. 2001년 911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를 당해 무너지면서 패스 레일 시스템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패스는 포트 어토리티 트랜스 허드슨의 약자로 뉴욕과 뉴저지를 허드슨강 아래로 이어주는 지하철입니다. 무너진 패스 스테이션을 다시 지은 게 허브 건물입니다. 동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모양이 비대칭입니다. 왼쪽 날개는 짧은데 오른쪽이 깁니다. 조금 더 옆에서 보니 날개 아래 겨드랑이 쪽이 참 예쁩니다. 허브 건물을 오큘러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평면이 눈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아래쪽은 벤치로 되어 있고 갈빗대들 사이로 내부가 들여다 보입니다. 이번엔 서쪽에서 봅니다. 서쪽에서 봐도 날개가 왼쪽은 짧고 오른쪽은 깁니다. 뼈대들 사이로 비치는 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바닥의 그림자도 이쁘고요.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있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오큘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큘러스의 배치를 보시면 땅에 삐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들은 아래쪽은 길게 시작해서 점점 짧아지고 위쪽은 짧게 시작해서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동쪽에서 봐도 서쪽에서 봐도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길었던 것입니다. 들어가 봅니다. 비교적 작은 입구로 들어가면 멋진 공간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스페인계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작품입니다.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제가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이분의 뉴욕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옛 보스의 사진을 보니 괜히 긴장됩니다. 제가 칼라트라바 뉴욕 사무실에 입사했을 때 이 허브의 설계는 마무리 단계였고요. 허브 설계팀은 현장 근처에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허브의 설계팀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건물의 설계 일에 살짝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단의 옆을 보시면 대리석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죠. 핸드레일이 있는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계단 하부도 부드러운 모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계단들 옆 대리석 부분들을 도면화하기 위해 3D로 만들어 지오메트리를 파이널라이즈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칼라트라바 사무실에서 주로 했던 프로젝트는 플로리다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사던 플로리다 폴리텍 건물과 대만에 지어질 유한체 유니버시티 건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했던 프로젝트이 아까 영상 초반에 공사 중이었던 세인트 니콜라스 처치의 설계 컴피티션이었습니다. 컴피티션 안을 제출하고 사무실로 옮겼었는데 그 뒤에 당선이 됐습니다. 다시 허브 얘기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상부에 길게 창이 있는데 그 창을 통해 바닥에 빛이 떨어집니다. 보시면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에 커브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매년 9월 11일 오전 10시 28분이 되면 이 빛이 건물 중앙에 딱 맞게 직선이 됩니다. 10시 28분은 두 번째 빌딩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건물을 땅에서 비틀어 배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허브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방으로 여러 지하철과 주변의 건물들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레인, 뉴욕 지하철 1번선, A라인, C라인, R라인 등을 연결하고 타워 1, 2, 3, 4, 브루필드 플레이스 같은 주변 건물도 연결해줍니다. 지상에 보이는 부분보다 아래쪽으로 더 많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빛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패스트레인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슨 큰 공룡뼈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컨커스 아래는 패스트레인 트랙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큰 아치가 있고 양쪽으로 기둥과 거더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작은 아치들로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더 복잡하긴 합니다. 큰 메인 아치 한쪽이 땅으로 이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안쪽에는 양쪽으로 지지되는 큰 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쪽으로 1번 지하철도 지나다닙니다. 오른쪽으로는 통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 그 통로를 지나면 허드슨 강 쪽에 위치한 브루필드 플레이스로 이어집니다. 이 통로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통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허브를 짓기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버짓도 계획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공사도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계획은 1.9 빌리언으로 2009년에 오픈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2배가 넘는 4빌리언이 들었고 처음 계획보다 10년이 지난 2019년에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4빌리언 달러는 4조 4천억 원 정도인데 에어버스 380 여객기를 10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고 왜 이렇게 비쌌을까요? 2001년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 새로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들과 뮤지엄, 메모리얼, 퍼포밍 아트 센터, 트랜스포테이션 허브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좁은 맨하탄에 공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 날개 하나를 만들어 가져와 설치하는 걸 생각해 보시죠. 저 철제 뼈대들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맨해튼에 쌓아둘 장소가 없으니 브루클린의 한 야드에 쌓아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품을 큰 트레일러에 1개나 2개 정도씩 싣고 가져왔습니다. 크레인으로 들어 위치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용접을 합니다. 날개는 사이즈가 다 다르고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건축주인 포트 어서리티의 요구도 점점 엄격해집니다. 이 건물은 테러 다음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도 심하고 설계 기준도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의 유리도 보통 유리가 아닙니다. 블라스트 프루프 유리입니다. 건물 근처에 폭발이 있으면 보통 유리는 파편이 되어 날아가지만 블라스트 프루프 유리는 깨지더라도 파편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유리는 오스트리아에서 제작되어 옵니다.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링컨 터널, 홀란드 터널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내는 톨비가 미국 최고 수준입니다. 모두 허브의 건축주인 포트 어서리티에 속해 있죠. 지금 승용차 한 대 톨비가 16불입니다. 허브를 짓기 시작할 때만 해도 6불이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큰 요인이 이 허브의 건설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위로 나가봅니다. 난간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바깥쪽만 있었는데 추락사고가 몇 번 있고 나서 안쪽으로 난간을 더했습니다. 오큘러스 가운데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휘어 있네요. 이 건물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